네, 안녕하세요. 메속스 코리아의 홍혁기 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전 세션에 거쳐 가지고 한정된 시간 안에 MBSE 또는 MVD에 대한 주요 기능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이제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들이 있죠. 요구사항 관리하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아키텍처의 생성, 그리고 생성된 아키텍처를 이용한 분석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구사항하고 아키텍처의 설계는 요즘도 많이들 말씀하시는 거 있죠.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제 밑그림으로 작동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왜 해야만 하는 건지. 인코스라고 하는 국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협회가 있는데요. 그 협회에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필요성에 대해서 증가하는 복잡성에 대한 대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복잡한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체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아마도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대략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파티션을 하실 겁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종이하고 펜을 들고요. 그리고 각 기능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요소를 나열을 한 후에 할당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요구사항 기반의 아키텍처 설계를 무의식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후에 시뮬레이션 또는 트레이드 스터디와 같은 다양한 분석 기법을 채택을 하셔가지고요. 처음에 예상했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만들었던 그런 시스템 동작 특성이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개발 환경이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가상 환경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죠. 자, 이후에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재정의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아키텍처를 만드셨다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구현에 조금 더 친화적인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들 말씀을 하시죠. 자, 이런 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발 효율,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코스트의 절감, 자, 이런 것들, 뭐 전체적으로는 개발 전체 플로우의 효율 향상하고 퀄리티 향상, 이런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링 과정에 대해서요. V 사이클을 기반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요구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테이크홀더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요구사항을 만든 주체로부터 분명한 요구사항을 전달받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고요. 자, 요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틀을 이제 그려보시게 됩니다. 자, 스케치되어진 각 요소들이 요구사항의 어느 부분을 반영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죠. 자, 이를 위해서 잘 정의되어진 방법 또는 툴을 이용해서 추적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후에 아키텍처에서 요구사항이 충실히 반영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분석을 수행을 하시게 되시죠. 즉, 잘 정의되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트레이드 스터디 또는 다른 기법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음, 내용을 확인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후 요구사항 기반의 유스 케이스 하고요. 그리고 아키텍처에서 정의되어진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비헤비어를 설계를 하시게 되시죠. 자, 이들 사이에서도 반드시 추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설계에 대한 과정을 얼추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후 다양한 검증 기법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상위 레벨이죠. 시스템으로 좀 확장을 하셔가지고 검증을 하시게 되시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V 사이클의 하나의 그런 흐름을 마무리를 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구체화를 해서 현업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솔루션을 가지고 몇 가지 도움 드릴 만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압축을 하면요,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생성이 된 아티팩트들에 대한 추적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뮬링크 리콰이어먼트라는 프로덕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외부에서 작성된 그리고 관리되어지는 그런 요구사항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으시고요. 자, 그렇지 않고 시뮬링크 내부 플랫폼 내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직접 어서링을 또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후에 요구사항 기반으로 생성이 되어진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알티팩트들에 대해서 아주 작은 요소까지 자세하게 추적성을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또 아키텍처를 만드시겠죠. 자, 이때는 시스템 컴포저라는 프로덕이 있습니다. 자, 아키텍처의 설계뿐만 아니고요.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수행을 하셔야 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위한 편의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뷰포인트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드 스터디 몇 번 언급이 되어졌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요구사항을 잘 반영을 했는지, 내가 만든 아키텍처의 비해볕단으로 녹아내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분석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보다 조금 더 큰 내용이 있죠. 시스템을 하고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디자인과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연계가 된다라는 건요. 결국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통합 레벨의 검증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디자인을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가상 환경을 꾸미시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컨피던스를 확보하시게 되십니다. 자, 시뮬레이션은 조기에 이슈를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찾아낸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이득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이때는 시뮬링크, 그리고 매틀랩, 그리고 각각의 인더스트리에 알맞는 저희 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 하셔가지고 설계를 하시게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은 모든 요구사항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반영이 되어졌다면 구현되어져 있는 기능들이 정확하게 동작이 되는지, 그리고 설계하고 요구사항 사이에 컨시스턴시가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졌는지를 확보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요구사항이 정확히 관리가 되어져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자, 만일 요구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이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현재 요구사항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요구사항 관리 툴들을 사용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뮬링크 환경 내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어서링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 시뮬링크 플랫폼 외부에서 요구사항을 관리하시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하지만 시뮬링크 플랫폼 외부에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추적성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부에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모델과의 추적성을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주로 이제 인하우스적인 방법으로 많이 만드시는데요. 자,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적성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추적성 자체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런 추적성을 만들었던 방법 자체에 대한 관리의 이슈가 항상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나온 방법이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왼편을 한번 보시면요. 그 대중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그런 요구사항 툴을 좀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워드, 엑셀, 도어즈 정도가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요구사항 관리 툴에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요구사항들이 아키텍처 또는 디자인 내에서 어느 요소에서 반영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들 요구사항들이 온전하게 검증이 되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는 그런 방법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요구사항이 외부에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면요, 이들 요구사항을 시뮬링크 환경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추적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일전에 말씀드렸던 시뮬링크 리퀘어먼트라는 그런 프로덕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시뮬링크 플랫폼 외부에 존재하는 요구사항을 시뮬링크 환경으로 가지고 오는 것뿐만 아니고요. 시뮬링크 내부에서 오서링도 하고요. 그 만약에 외부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내부 오서링, 즉 하이레벨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로레벨 요구사항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요. 그 작성하신 요구사항하고요. 관계를 추적성 형태로 나타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시뮬링크 환경에서 생성된 그런 아티팩트들하고도 간단하게 추적성을 성립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확립이죠. 확립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모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졌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색깔바 형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요구사항이 시뮬링크 리퀘어먼트 내에서 업데이트가 되어질 수도 있죠. 자, 이때 업데이트 되어진 요구사항하고 외부 요구사항하고 어느 정도 컨시스턴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자, 이럴 때는 recif라는 파일 형태로 해서 외부 요구사항으로 바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외부 요구사항은 시뮬링크 환경하고 상시 동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서 요구사항, 외부에서 변경된 사항에 있을 경우에는 그 바로 시뮬링크에 반영이 되어져서요. 즉 시뮬링크 리퀘어먼트 형태로 인지가 되어져서요. 설계 및 검증에 미반영이 될 우려를 완전히 방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뮬링크 리퀘어먼트를 이용해서 요구사항 중심의 워크플로우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데모는 외부에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요구사항을 시뮬링크 환경으로 가지고 오는 거고요. 자, 외부에서 관리가 되어지는 요구사항은 워드로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드 형태로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올 건데요. 자, 처음 하셔야 되는 사항은 그 임포트 가능한 그 외부 요구사항의 형태, 포맷을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드, 엑셀, 그리고 도어즈가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럼 이들밖에 요구사항 관리 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regif라는 그런 파일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regif라는 형태로 익스포트를 해서 시뮬링크로 환경으로 가지고 오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폴라리움 정도가 언급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고 나시면요. 몇 가지 옵션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대략적으로는 외부에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요구사항에 대한 경로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워드에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챕터 하이러키를 그대로 상속받은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후에 가지고 온 요구사항을 상위 요구사항으로 간주하고 드라이브를 하실 수 있죠. 하위 요구사항으로. 이럴 때도 링크를 제공해 드려 가지고요. 두 요구사항 사이의 트레이스빌리티를 확실하게 가지고 가실 수가 있으세요. 자, 하위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만드시죠. 그래서 그 디자인에 대한 링크도 있는데요. 자, 디자인에 대한 링크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구현되어져 있는 모델로 옮겨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해서 추적성을 만드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의 프로퍼티 인스펙터라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인스펙터는 모델의 오른쪽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프로퍼티 인스펙터에서는 디테일한 내용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과 요구사항, 그리고 모델과 그 테스트 사이에 추적성에 대한 정보도 있다. 그리고 요구사항과 테스트에 대한 정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링크를 누르셔가지고요. 그 테스트 플랫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말미에 한번 다시 한번 소개가 되어질 것 같은데요. 저희는 동적 검증은 시뮬링크 테스트에서 제공이 되는 테스트 매니저라는 툴을 사용을 합니다. 자, 테스트 매니저를 보시면요. 각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한 트레이스빌리티가 있는 걸 또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저 요구사항을 누르시면요. 그 테스트를 진행을 했던 그런 요구사항으로 또 옮겨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어떠세요? 그 요구사항에서 시작을 해서요, 여러 거점을 통해서 다시 요구사항으로 한번 돌아와 봤는데요. 그 시뮬링크 환경 내에서 완벽한 디지털 스레드가 구현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뭐 한 거는 없어요.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하시고요. 클릭만 몇 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추적성에 대한 확립이 가능하고 확인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와 같은 요구사항은 시뮬링크 리퀘어먼트 에디터라는 창뿐만 아니라 모델에서도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번엔 스테이터스에 대한 걸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우측 하단을 보시면요. 리퀘어먼트 퍼스펙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퍼스펙티브를 열으시면은 모델 하단에 그 스테이터스 바하고 간단한 테이블이 있고요. 오른쪽은 말씀드렸듯이 프로퍼티 인스펙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테이블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바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일단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일단은 모델부터 볼게요. 자, 모델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링크가 걸려져 있는지를 색깔바 형태로 알려주고 있고요. 자, 블랭크는 일반적으로 요구사항에 대한 링크가 없을 경우인데요. 자, 링크를 만들어 볼게요. 자, 링크를 만드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색깔바가 채워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모델에 대한 반영, 즉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요. 그 테스트에 대한 것도 색깔별로 저희가 그 테스트 여부를 확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플리멘테이션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총 4가지입니다. 자, 푸른색은 테스트를 했는데 성공했더라.
그리고 붉은색은 테스트를 했는데 실패했더라. 그리고 노란색은 테스트 케이스는 있지만 아직 실행을 안 해봐서 모르겠더라. 네, 이런 내용이고요. 블랭크는 어김없이 테스트 케이스도 없으니까 만들어주세요. 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뮬링크 리퀘어먼트 내에서 제공이 되어지는 추적성 확인 기능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릭 형태가 있는데요. 요구사항하고 모델, 그리고 요구사항하고 검증과의 관계를 매트릭 형태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몇 가지 필터를 제공을 해드려서요. 조금 더 간결한 형태로 매트릭에 변화를 좀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추적성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아티팩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요들 사이에서 하이라이트 형태로 어떤 것이 추적성이 없는지를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링크는 없지만 대상 아이템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매트릭 안에서 바로 추적성을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색깔바가 바로 업데이트, 노란색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기에서 아티팩트, 즉 테스트 매니저로 가셔가지고 러닝을 하시면은 바로 푸른색 또는 붉은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이번에는 다이어그램 형태로 추적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이 좀 많은데요. 그 중에서 2.8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트레이스빌리티 다이어그램입니다. 해서 트레이스빌리티 다이어그램에서는 각 아티팩트들에 대한 것을 다이어그램 형태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블록을 클릭하시면요. 해당되는 아티팩트들이 열리고요. 그 아티팩트들을 열어서요. 바로 작업도 가능하고 추적성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잘 정의되어진 요구사항이 전달이 되어졌고요. 자, 이걸 가지고 대략적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요. 좀 더 정형화된 형태로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잘 정의된 아키텍처 형태로 생성을 하시게 되시죠. 자, 요구사항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뮬링크 리퀘어먼트라는 툴을 사용을 해서 관리를 하시게 됩니다. 자, 아키텍처 모델에서도 시뮬링크 모델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방식을 적용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색깔바를 이용해서 요구사항하고 아키텍처의 각 항목에 대해서 추적성의 유무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추적성 확립이 완성이 되어진 이후에는요,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링크 정보를 들여가지고요, 추적성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는 아키텍처의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레오 타입인데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스테레오 타입을 적용을 하신다고도 하시네요. 근데 말씀하시는 걸 보면 공통적으로 두 가지 정도는 항상 언급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떤 대상에 대한 기술을 위한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모델링 랭귀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것이 어떤 요소겠죠. 어떤 요소가 센서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파워 컴포넌트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프로퍼티에 대한 정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와 같은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분석, 즉 트레이드 스터디를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스테레오 타입은 그 SML을 적용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모델링 요소들은 모델링을 적용할 때 분류가 되어지는 그리고 기준이 되어지는 요소 또는 시스템을 평가하는 요소로 분류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은 통신 방법 그리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단독으로 스테레오 타입이 정의가 되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각 스테레오 타입은 세부 프로파일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프로파일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이 되어지고요. 그 중에서도 스테레오 타입을 적용했을 경우 적용이 되어지는 대상의 특성을 구분 지을 수 있는 프로퍼티라는 것들을 또 정의를 하게 되죠. 자, 보시면은 디바이스 아이디, 파워 컨섬션, 그리고 센서 종류, 컴포넌트 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아키텍처 프로파일 디자이너라는 걸 사용을 하시는데요. 자, 왼편에는 스테레오 타입이 정의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 하단에는 각 스테레오 타입에 정의가 되어져 있는 프로퍼티가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들 프로퍼티는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적용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럼 그 스테레오 타입을 이용한 두 가지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용자 지정 형태의 다양한 뷰를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키텍처에 정의되어져 있는 스테레오 타입의 프로퍼티를 이용한 트레이드 스터디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드 스터디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그 컴포넌트를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컴포넌트에 센서 컴포넌트라는 스테레오 타입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스테레오 타입에 정의가 되어져 있는 모든 프로퍼티가 로컬라이제이션 컴포넌트에 적용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 프로퍼티에 설계하고 계시는 시스템 요구사항에서 정의되어져 있는 요소에 맞게 값을 정의를 하신 이후에요. 요 값을 이용해서 트레이드 스터디를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 각 요소에 정의가 되어진 특성들을 이용해서 모델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정의된 프로퍼티들이 포함된 모든 아키텍처 요소하고요. 그리고 타겟하시는 결과하고 관계만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그 요구사항에서 원하는 사양이 잘 반영되어져 있는지를 실제 디테일 디자인을 실행을 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럴 때는 매틀랩을 사용을 하셔가지고요. 좀 더 플렉시빌리티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최적의 소프트웨어 전력인데요. 소비 전력이죠. 소비 전력인데요. 각 요소에 소요되는 파워를 미리 다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들을 이용해서 최종 파워를 도출을 하셔가지고요. 사양에서 정의되어져 있는 토탈 파워하고 비교를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용자 지정 형태의 뷰에 대한 생성입니다. 자, 컴포넌트들 간의 복잡한 관계는 이를 확인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스테이크홀더 분들의 의지가 분명히 반영이 되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요소에 있어서는 허들링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컴포넌트를 중심으로 해서 연관성 있는 관계만을 표현해주는 스팔라이프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이외에도 그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다이어그램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용도별로 맞게 채택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하이러키 다이어그램 하고요. 그리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저희는 두 가지 형태의 아키텍처 템플릿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하나는 시스템 아키텍처고요.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이러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아키텍처에서 주로가 아니죠. 시스템 아키텍처 템플릿에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템플릿에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다이어그램이고요. 용도별로 펑션 디컴포지션 또는 디펜던시 어널리시스 이런 케이스에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별도의 뭐 설명을 안 해도 많이 아실 거예요. 컴포넌트 사이의 동적 비해별, 즉, 그 다이내믹 비해별을 설명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테레오 타입에서 정의한 프로퍼티를 필터로 이용해서 적용한 커스텀한 뷰를 또 만드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여기에서는 스테레오 타입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요소를 사용을 해서 그 내가 원하는 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은 모든 컴포넌트 중에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라는 프로퍼티를 포함한 뷰만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무게가 10kg 이상인 요소만 추출을 해가지고 복잡도가 굉장히 대폭 저감된 독립된 뷰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되는 스테레오 타입을 이용해서 간단한 뷰를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뷰들은 그 아키텍처 뷰라는 메뉴에서 관리가 되어지고요. 그 스테레오 타입하고 필터를 이용한 커스터머 뷰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빌트인 뷰까지 이용하셔가지고 깔끔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시뮬링크로 만들어진 그 디자인과의 통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대략 두 가지 정도를 좀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미 잘 만들어진 시뮬링크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아키텍처 모델의 컴포넌트에서 단순하게 링크만 걸어주는 방식인데요. 그 시뮬링크로 보시면은 그 레퍼런스 모델을 만드는 과정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아키텍처 모델의 컴포넌트에서 더미 모델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디자인을 하는 방식인데요. 자, 더미 모델을 생성을 하는 그런 두 번째 방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간단하게 모델 이름, 더미 모델 이름을 기입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바로 그 더미 시뮬링크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자, 링크가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면 더미 모델이 나오죠. 자, 저희가 정했던 인터페이스가 나오고요. 스케줄링 정보는 그 모델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상위 아키텍처 모델에서 정의되어져 있는 스케줄 정보를 가지고 통합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소프트웨어하고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가 얼추 마무리가 되어지고 나면요. 컴포넌트에서 정의되어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통합 시뮬레이션 그리고 검증을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아키텍처, 시스템 모델에서는 다양한 요소가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저희가 만들었던 그런 컨트롤러, 그리고 피지컬 모델링이죠. 환경 모델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으세요. 자, 이런 걸 가지고 통합 시뮬레이션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아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미 시스템 통합 모델이 시뮬링크 형태의 레퍼런스 모델이 있는데 시스템 컴포즈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요, 간단하게 레퍼런스 모델을 이용을 해서 아키텍처 모델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제는 각 아키텍처 사이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스테이크홀더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으시게 되시죠. 그리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구현을 해야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정의를 하시게 됩니다. 자, 구현의 편의성하고요. 그리고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디컴포지션도 이제 수행을 하시게 되시고요. 자, 이와 같은 과정을 명확히 정리한 요구사항을 일반적으로 펑셔널 리퀘어먼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아키텍처를 펑셔널 아키텍처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이와 같은 과정은 일반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후 기능이 정의가 되어졌으면요.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주체하고 행위에 대한 것들이 기술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즉, 구현을 위해서 세부 사항으로 개념적인 정보하고 흐름, 그리고 행위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기술한 요구사항을 시스템 리퀘어먼트, 그리고 아키텍처는 로지컬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의하신 펑셔널 아키텍처, 이전 단계에서 정의하신 펑셔널 아키텍처를 어느 컴포넌트에서 구현을 할 건가, 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하드웨어 리퀘어먼트가 정의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로지컬 아키텍처에서 정의한 사항들이 어느 하드웨어 요소에서 구현이 되어질 건가, 네, 이런 것들을 정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걸 위해서 만들어진 게 피지컬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펑셔널 아키텍처, 왓에 대한 것, 그리고 로지컬 아키텍처, 왓을 누가 수행할 건가, 그리고 어느 요소, 하드웨어 요소에서 정의를 할 건가, where에 대한 것들까지 정의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데모 모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레이어로 좀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펑셔널 아키텍처, 그리고 로지컬 아키텍처, 그리고 피지컬 아키텍처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로 해서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만드시면 체계적으로 조금은 시스템을 좀 더 나이스하게 빌드업을 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펑셔널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에서요, 보시는 시스템 컴포저 모델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구사항에서 기술되어져 있는 로봇의 기능에 대한 것을 좀 구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타겟 포지션을 확인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패스 플래닝도 있고요. 그리고 세이프티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런 펑셔널 아키텍처를 만들었다고 하면요, 이제 로지컬 아키텍처로 넘어가서 볼 수가 있겠죠. 자, 로지컬 아키텍처로 가보시면 컴포넌트로 구현이 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트래젝토리 제너레이터에 대한 게 있고요. 그리고 모션 플래닝에 대한 것도 있네요. 자,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 통합 검증을 위한 컨트롤러 알고리즘하고요. 피지컬 스트럭처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레이어에서 정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피지컬 아키텍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서라는 스테레오 타입이 정의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은 메커니컬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서에 대한 그런 스테레오 타입을 이용해서 정의가 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두 아키텍처 사이에는 링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어로케이션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어로케이션을 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로지컬 아키텍처, 그리고 피지컬 아키텍처, 서로 로지컬 아키텍처, 피지컬 아키텍처에 대한 걸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지컬 컴포넌트가 어떤 피지컬 시스템에서 구현이 되어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드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이와 같은 관계를 두 다이어그램에서 성립을 시키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요. 저희는 이런 기능들을 위해서 어로케이션 에디터라는 것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면은 행에 대한 것이 로지컬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열에 있는 것은 피지컬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트릭스 안에 화살표는 두 아키텍처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실제 매트릭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컴포넌트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필터를 이용해서 컴포넌트만을 노출을 시키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번에는 행에는 펑션, 그리고 열에는 로직에 대한 것을 좀 확인을 해 두었습니다. 자, 현재 화살표는 타겟 포지션에 대한 인지를 하는 기능을 트래젝토리 제너레이터라는 그런 컴포넌트에 할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매스웍스에서는 고객분들의 개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트레이닝 서비스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시뮬링크 환경 내에서 모델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내부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으로 그 투데이라고 써있죠. 이틀짜리 교육으로 준비가 하나가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스템 컴포저에 대한 아키텍처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모델링뿐만 아니고 모델링 그 시스템 컴포저에서 지원이 되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의 아키텍처 관련 스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구사항 관리부터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큰 틀을 제공해주는 아키텍처 설계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저희 매스웍스에서는 관련된 자료를 좀 풍성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요. 몇 가지 유용한 팁하고 그리고 예제가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Q&A 세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주제를 벗어나도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자,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